테마성이 강한 돈정주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투자하시기 조금 꺼림직해 보인다라고도 설명이 되고 있지만 이런 한방이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스킨앤스킨 같은 경우에는요, 이 테마주의 흐름을 조금 가져가면서 이 단기적인 모멘텀, 이 안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몰린 기업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, 자, 오늘 주가가 바닥을 향해 가다가 금일 단숨에 상한가를 직행한 이유,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동국제약과 협력 관계 그 내용은 또 어떤 것들이 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래서 이 국내장은 버릴 게 아니라 이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종목에 나만 수익 챙기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. 안 좋은 평가들이 현재 지배적인 이 국내 장이지만요. 이렇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도 눈에 보여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모멘텀들 앞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여부 또한 굉장히 충분히 알아야 하는 정보로서 향후 투자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. 국내 장이나 이 종목들에 관해서는요, 제가 그리고 대의원 멘토들이 계속해서 보면서 이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오늘도 저는 스킨앤스킨에 대한 정보들 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킨앤스킨 26%대 급등 그 배경으로는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한 흐름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. 주가가 하락을 계속 이어가다가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계속 상승의 흐름을 이어간 이 금일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, 스킨앤스킨 이 급등의 배경으로는 동국제약 실적 호조에 따른 협력사 기대감이 재조명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동국제약 3분기 실적 상승세 전 사업부가 성장성의 실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, 이 동국제약과 협력 관계가 지금 비춰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재조명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이번 주가 상승은 이 단순히 동국제약의 실적 발표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이 스킨앤스킨이 동국제약 뷰티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들이 반영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. 자,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요, 기존에 의약품 사업 외에도 이 뷰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그 부분에서의 사업 확장을 이뤄내가고 있는 기업이죠. 자, 이 부분, 뷰티 사업 부분에서 스킨앤스킨이 화장품 제조나 OEM, 화장품 OEM, ODM 이 기업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, 동국제약의 위탁 생산 파트너로서 스킨앤스킨이 자리매김하면서 마이코 리들 기술 기반으로 한 신규 화장품 개발과 글로벌 유통 확대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 주가의 상승을 이뤄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양사의 협력 관계는요,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결합해서 뷰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약 사업 부분에서의 안정적인 수익,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화장품, 기타 의약품과 이 미용기기 헬스케어에서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, 특히 이 센텔리아 이사 같은 경우에는요, 동국제약의 대표 연고제인 마데카솔의 핵심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입니다. 제약사가 만든 화장품이다 이런 시대를 연 만큼 굉장히 이 브랜드가 올 상반기에만 누적 매출 9천억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이 동국제약은 뷰티와 헬스케어 부분에서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의 협력사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스킨앤스킨에 관련해서의 이미지 그리고 이 테마 모멘텀들이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이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하지만요, 이러한 부분들 이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또 이러한 정보들이나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주가가 이 수급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왜냐하면 이 스킨앤스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 부분에서 적자를 이뤄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. 자, 화장품 기업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업종 자체적으로 점진적인 이 외형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장품 이 업종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. 하지만 이 스킨앤스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적자 지속을 이뤄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이 이 모멘텀, 상승 모멘텀이 소멸하는 구간에서는 더욱더 큰 하락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
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스킨앤스킨은 이 2022년과 2023년 부분에서 4분기 매출, 이 분기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기업으로도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실적 또한 이 기대감보다는 우려감들이 더욱더 많은 기업으로도 비춰지고 있는데요. 향후에 동국제약과의 사업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져 내가면서,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스킨앤스킨의 4분기 실적도 저희가 눈으로 팩트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, 현재로서는 기대감보다는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고, 그 현재 계속 상승 모멘텀, 단기적인 모멘텀이 발동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이 하락을 하고 있었던 흐름이 좀 보여졌었기 때문에, 충분히 이런 점도 유의하시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금일 장중에 장 초반부터 이 상승의 흐름을 조금 보여주다가 장 중반부터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세를 이어갔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, 자, 금일 21선 안에서의 주가 마감한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, 이 개인 물량이 굉장히 매수세 흐름이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장 초반에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외인의 흐름이 지배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. 이 흐름을 이 장 막판에는 외국인이 이 매도세로 마감하면서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주가의 상승 전환이 된 부분이 있지만, 그 다음 거래일에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다음 거래일, 내일에서도 이 외국인의 장 초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조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, 이 흐름이 단기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면서, 이 흐름이 뒤엎을 수 있을 만한 스킨앤스킨의 사업의 움직임과,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, 전반적으로 이 장기적으로나 그리고 비중 면에서도 또 크게 가져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과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해 가시면서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할 거고요. 또 동국제약 이 흐름 안에서 뷰티, 헬스케어 연평균 성장률 굉장히 큰 시장으로서 사업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동국제약 이 협력사로서 계속 이 확정된 사업의 움직임 보여주는 즉시 이 수급은 더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, 이러한 정보들 빠르게 캐치하시고, 또 이러한 정보나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스킨앤스킨에 대한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도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이 스킨앤스킨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. 또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이 있으면 제가 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